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하면서도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매던 한 남자의 간절함과 그 간절함을 이용하려는 또 다른 이의 차가운 계산이 얽히고 설킨 이야기인데요. 바로 김우현 씨와 이현주 씨의 사랑, 그러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상처만 남게 된 비극적인 사연입니다. 이거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 시대의 낭만과 현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에 대한 경고이자 교훈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깊숙이 들여다보시죠.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김우현 씨는 올해 69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평범한 한국의 가장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직장 생활에 매달려 오직 가족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죠. 그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젊은 시절부터 한결같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마침내 정년퇴직이라는 인생의 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좀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꾸고 있었죠.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모범적인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관계는 오랜 시간 덤덤함과 무미건조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사랑은 일상과 책임감이라는 무게 아래 희미해진 지 오래였고, 두 사람은 그저 함께 사는 동반자 이상의 감정 교류는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현 씨는 무심코 지나치는 하루하루 속에서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다시 한번 뜨거운 설렘, 가슴 저미는 로맨스 같은 것이 찾아와 주기를 은연중에 갈망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애정 결핍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새로운 사랑이 움트기 좋은 비옥한 토양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런 그의 앞에 운명처럼 나타난 여인, 바로 이현주 씨였습니다. 그녀는 49살, 김우현 씨와는 20살 차이가 나는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이현주 씨의 삶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홀로 어린 딸을 키워내기 위해 그야말로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역경을 발판 삼아 더욱 강인하고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났죠. 그녀는 악착같이 사업에 매달렸고, 뛰어난 수완과 추진력으로 성공적인 사업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한 여성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외로움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현 씨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연주 씨의 솔직하고도 당당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겉모습에서 풍기는 강인함 뒤에 숨겨진 섬세함과 인생의 그림자를 우현 씨는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일까요?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우현 씨가 은퇴 후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거나 소셜미디어 활동을 시작하면서 접점이 생겼을 겁니다. 연주 씨는 처음부터 우현 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현 씨, 저 사실 우현 씨 같은 분이 제 이상형이에요. 이렇게 따뜻하고 성실한 분을 이제야 만나다니 정말 운명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건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달콤함이 뚝뚝 떨어졌고 눈빛은 애틋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우현 씨에게 첫눈에 반한 듯한, 아니, 홀딱 빠져버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현 씨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무덤덤하게 살아왔던 그의 인생에 마치 강렬한 불꽃이 튀어오르는 것 같았죠. 아내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 적극적인 애정 표현,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듯한 연주 씨의 모습에 그는 그녀가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자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연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현 씨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의 작은 배려에도 감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마음을 빈틈없이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우현 씨의 지나온 삶을 존중하고 그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시간 서로를 찾아 헤매던 영혼의 단짝처럼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듯 보였습니다. 우현 씨는 연주 씨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을 다시 발견하는 듯 했습니다.
연주 씨는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뮤즈이자 에너지원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늘 우리가 보고 느끼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죠. 특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주 씨는 사실 우연 씨에게 접근한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사랑 대신 차가운 계산과 은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녀의 목적은 바로 김우현 씨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우현 씨의 외로움과 순수함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던 겁니다. 로맨스 스캠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맨스와 스캠, 즉 사기의 합성어입니다. 주로 SNS나 데이팅 앱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성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얻은 뒤 그 감정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심리적 장벽을 허문 다음 교묘하게 범행을 저지릅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돈을 갈취하는 것을 넘어 투자 권유, 스미싱, 파밍 등 다른 금융 사기 수법과 교묘하게 결합하여 피해 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그 수법 또한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연주 씨는 이런 로맨스 스캠 수법을 아주 능숙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단계별로 아주 치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으로 우현 씨의 경계심을 허물었습니다. 우현 씨, 제가 요즘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잠깐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이자 쳐서 꼭 갚을게요. 우현 씨가 아니면 제가 누구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어요. 정말 우현 씨밖에 없어요. 그녀의 애교 섞인 부탁과 간절한 눈빛에 우현 씨는 사랑하는 연주 씨의 요청을 결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순수한 믿음을 담아 그녀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었죠. 한두 번 그렇게 돈이 오고 가면서 연주 씨는 돈을 갚는 신용을 하거나 더 큰 금액을 빌리면서 다시 갚는 등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우현 씨의 신뢰를 더욱 깊게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파병군인, 의사, 외교관 등으로 사칭하며 드라마 같은 거짓말을 늘어놓는 다른 로맨스 스캐머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활용하여 재력을 과시했고 우현 씨에게 자신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면서 더욱 교묘하게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큰 사업을 준비 중인데 잠깐 현금이 유동성이 없어서요. 우현 씨가 제 사업에 조금만 투자해 주신다면 이 사업이 성공하면 저희 미래는 정말 탄탄대로일 거예요. 저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우현 씨랑 함께 잘 되고 싶어요. 그녀는 우현 씨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더욱 큰 금액의 투자를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현 씨는 연주 씨의 말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주 씨가 그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사랑스러운 연인으로만 보였으니까요. 그는 연주 씨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모아두었던 은행 예금은 물론 은퇴 후를 위해 고이 모아두었던 퇴직금까지 심지어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연주 씨에게 망설임 없이 송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수상한 금전 거래에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만류했지만 우현 씨는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그의 귀에는 그저 질투 어린 조언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현 씨의 통장 잔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꺼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연주 씨의 금전 요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요구하는 금액은 마치 끝이 없는 탐욕처럼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우현 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그때였습니다. 연주 씨의 태도는 순식간에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우현 씨가 알던 그 연주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잔인한 사기꾼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싸늘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현 씨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고요? 제가 우현 씨한테 그동안 쓴 돈이 얼마인데 저랑 주고받았던 수많은 대화 내용, 우현 씨가 저에게 보냈던 사적인 사진들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세상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현 씨의 자녀들이 그리고 아내분과 가족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우현 씨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셨어요? 충격적인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주 씨는 우현 씨와의 은밀한 사적인 대화 내용, 그가 그녀에게 보냈던 사진들, 그리고 둘만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현 씨는 공포와 두려움에 몸서리쳤습니다. 그의 평생 쌓아온 명예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소중한 가족의 평화가 한순간에 위태로워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던 모든 감정과 관계가 한낱 거짓이었고, 자신은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비참한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주 씨의 협박에 굴복하여 남은 돈을 끌어모으고 심지어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벌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현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모아왔던 전 재산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지울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까지. 그의 주변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믿음도 행복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아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고 깊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상실감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제가 각색한 픽션 소설이지만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와 너무나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잔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로맨스 스캠은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만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로맨스 스캠의 주요 수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접근 단계입니다. SNS, 데이팅 앱, 온라인 게임, 심지어는 이메일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낯선 이성이 친근하게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죠. 둘째, 현혹 단계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며 강렬한 호감을 삽니다. 때로는 여성인 척하며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려 합니다. 셋째, 신뢰 형성 단계입니다. 자신을 해외 파병 군인, 성공한 사업가, 촉망받는 의사, 국제 외교관 등으로 사칭하며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합니다. 때로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여 가짜 프로필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배경과 매력적인 외모로 피해자의 신뢰를 완벽하게 얻어냅니다. 넷째, 금전 요구 단계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선결제를 부탁하며 구글 기프트 카드나 휴대폰 유심 구매 등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고 점점 금액을 키워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입니다. 다섯째, 잠적 단계입니다. 돈을 갈취한 후에는 미련 없이 연락을 끊거나 잠적해버립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시도하면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런 로맨스 스캠은 최근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 사기, 이른바 돼지 도살피그 부처링 수법과 결합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돼지를 살찌운 다음 도살하듯이 피해자에게 가짜 투자 수익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한 뒤 한 번에 모든 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또한 스미싱이나 파밍 등의 피싱 수법과 결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예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SNS에 과도한 개인정보나 사생활 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나 가족 사진 등이 범죄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스타그램 DM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등으로 갑자기 접근하는 낯선 이성은 일단 의심하고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프로필과 달콤한 말을 건네도 섣불리 마음을 열지 마세요. 셋째,
온라인으로만 소통한 관계에서는 절대 돈을 보내거나 대출을 받아서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을 호소하더라도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넷째, 출금 메뉴가 있는 의심스러운 해외 웹사이트나 투자 플랫폼은 절대 접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곳은 99% 사기입니다. 다섯째, 수상한 웹사이트나 앱은 기피하고 낯선 이가 송금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가족이나 경찰 등 신뢰할 만한 사람과 논의해야 합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마세요. 여섯째, 상대방이 보내온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악성 코드 설치나 피싱 사이트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이미 로맨스 스캠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국번 없이 112 또는 ECRM, 펄리스, 고, KR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 또는 FSS, 5, KR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송금 내역, 대화 내역 캡처본, 프로필 정보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가 많을수록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돈을 보낸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반환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링크를 보내왔거나 악성 코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 차단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사랑이나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범죄의 특성상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취약한 심리를 파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 30대 청년층이 SNS나 데이팅 앱 사용 빈도가 높아 로맨스 스캠에 취약하며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감정적인 유대감에 더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 여성 피해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의 우연 씨처럼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 남성들 또한 외로움과 새로운 사랑에 대한 갈망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을 악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잔인하고 비열한 범죄입니다. 사랑은 진정으로 상대방을 아끼고 베푸는 것이지만 사기는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것을 갈취하는 행위입니다. 이 둘은 결코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교묘한 사기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롭고 냉철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외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는 것도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작은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김우현 씨와 이현주 씨의 이야기가 그리고 로맨스 스캠에 대한 경고와 예방 방법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무엇보다 귀한 마음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때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